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온라인 대학 선교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 물음표를 3개 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할 때 글자를 적는데 그러면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붉은 옷을 입은 분이 요번에 뭐를 차고 있죠? 목을 차고 있죠. 그래서 목차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목차.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걸 짧게 소개해드리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 온라인 대학교 선교 플랫폼과 선교 방향과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안동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사역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안동대학교에 지난해까지는 CCC 지도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식회사 팜이라는 회사를 공동 설립해서 약 20년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쓴 책들을 제가 한번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전 주로 이제 IoT에 중심이 되는 아두이노라는 거하고, 또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앱 인벤터 하는 거하고, 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사실 이 조용한 호숫가에서 조정 경기를 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처럼 급물살을 타는 이와 같은 아주 험악한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래프팅의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짧게 드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이제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니까 이제 제가 선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 관점으로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이제 노력 대비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걸 혁명이라고 하는데, 산업과 다른 겁니다. 보통 1차 산업 가면은 산업은 농업, 공업, 광업 이런 거 가공되지 않는 거. 2차 산업 같으면 이제 가공된 것, 이제 생산 제품들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고, 4차 산업은 정보통신 산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더해가지고 이제 농업을 가공을 하고 또 서비스까지 보태게 되면 뭐 6차 산업, 7차 산업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이제 향상되는 것들인데, 석탄을 가지고 전기기관을 만들면서 힘이 세지니까 방적기도 만들고 열차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기계나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를 바꾼 겁니다. 그러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사실 이제 전기 모터가 이제 발명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석유가 또 활용이 되어지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분업이 막 이루어지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 이제 반도체가 엄청 발전이 되어져서 점점 작아지면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인터넷에 연결됨으로써 컴퓨터 자동 정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천여 개의 밸브를 막 10명이 닫고 이럴 때는 정유 공장에서 이것이 PLC 하는 걸 통해서 한꺼번에 다 되니까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나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역시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봤을 때는 우선은 핸드폰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어져 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못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때도 핸드폰 기반으로 수업이 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지는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IoT에서 생성되어지는 빅데이터가 이제 모여져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처리해줘서 이제 유용성을 높이는 것들인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 유튜브에 동영상 보시면은 유사 사이트를 많이 보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관련되어 있다고 연결하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이 클릭해서 이제 영상을 끝까지 보면 이건 재밌는 동영상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판단해 주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있으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용카드의 패턴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제 미혼인지 결혼인지도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했는 이제 로봇 기술이라든지 가상현실들이 이제 앞으로 엄청 발전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도화선이 되어지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이제 바둑 경기였는데, 이제 우리가 뒷면에서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이세돌이가 이제 그 약 한 3억 정도 상금을 받았습니다. 한 판에 2억씩 이제 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세돌이가 그 보너스까지 3억 5천을 받았을 때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알파고를 사가지고 58조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보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제 알파고 다음으로 알파제로를 이제 18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건 강화학습하는 걸 이용해요. 바둑이라는 거는 내기퉁이를 이제 닿게 되면은 도망갈 데가 없으면 죽는다는 규칙을 가르쳐주고 얘하고 싸웠더니 30시간 학습을 했더니 알파제로를 이겨버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들이라서 제가 쭉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기관에는 1차 산업혁명, 전기혁명, 패러디가 이제 전자유도 법칙을 발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아주 착실한 크리스찬인데 노트의 천재였답니다. 이분 덕분에 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이제 3차 산업혁명, 이게 이제 점프되어져서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전기기관, 전기의 발명, 컴퓨터와 메모리 칩의 발명,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인공지능, 가상현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실 때 T맵을 보셨을 텐데, T맵이 대표적인 인공지능이며 가상현실을 연결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재정리해 보면은, 인터넷 오브 띵스가 갖고 IoT가 이제 그 수집하는 데이터에 우리 사람으로 나뉘면 눈, 코, 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집해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빅데이터가 되겠죠. 이걸 이제 저장하는데, 이 저장하는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솔리드 디스크하고 SSD가 많이 필요하니까 삼성이 이제 많이 팔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데이터로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유용한 데이터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든지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걸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 지금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가운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한 일례로 GitHub라는 아주 그 소스 코드를 많이 모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8조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때까지 베타적으로 있다가 이걸 이제 사고, 이제 이걸 오피스 그 365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소유해서 공유, 이게 이제 그 구독 경제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매출 총액이 애플을 넘어간 적이 한 2달이 있었답니다.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변경이 되어지더라. 그리고 링크드인이라는 이 인맥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기 그 경력들을 올려놓는 것들이 되어지고, 또 이 속에서 이제 동영상 강좌들 보고 하는 좋은 사이트인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감하게 30조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게 뭐냐?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시대가 바뀌어간다. 인공지능이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념에서부터 시작해 이쪽에 출발돼 간다. 제가 이제 그 몇몇 제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는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 빌 게이츠인데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도네이션을 했는데, 두 해 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사람의 전체 그 도네이션 한 거에 40%를 이분이 했습니다. 이분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아프리카의 기아퇴치와 또 우리 뭐 병퇴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갖고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전업으로 이걸 돕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남아공 출신인데 캐나다로 왔다 미국으로 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개인이 민간이 이제 그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지난달에도 이제 우주선 우리 그 국방 위성 보낼 때 펠컨 헤비 올려 보냈는데, 이분은 이제 그 펠컨 헤비 하는 걸 만들어서 많은 그 인공위성들을 싣고 하늘로 나르는 걸 하는데, 이분이 지금 하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성 우리
인터넷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금액을 엄청 낮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 세상이 좀 달라집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제 네다섯 개 아주 엄청난 회사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로링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를 못 보여드리는데 사람의 뇌에다가 아주 머리카락에 한 10분의 1쯤 되는 아주 작은 간극을 로봇으로 그 바느질하지 한 2,000개 정도를 박아 넣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걸 뭐냐면 지금은 팔이 없는 사람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을 그 노드별로 읽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이렇게 임상실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좀 발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모든 자동차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엄청 큰 이제 그 자동차 공장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생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테슬라를 포함을 해 가지고 이제 이쪽 분야 쪽으로 하고 미래에는 이제 무인자동차 쪽으로 조금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좀 뒤에도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가장 많은 그 금액의 그 M&A가 되어졌던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돌려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들인데 그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지금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게 2019년도에 이제 김태훈이라는 울산가기대 나온 학생이 졸업생이 그 오픈 AI라는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될 때 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갈 수 있게 됐다. 이거 어떻게 되거든요? 이제 그 이세돌이하고 바둑을 떴던 알파고에서 모든 것을 소스 코드로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 모듈 한 5개 정도를 공개를 안 했는데 이 김태훈 군이 그걸 다 코딩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자기 사이트에. 그랬더니 이제 오픈 AI에서 데려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 학생들이 조금 미리 눈을 떠서 이쪽 분야 쪽으로 조금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짧게 이제 제 전공인 패턴 인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패턴 인식이라는 건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신경망이라는 접근법이 있고 통계적 접근법이 있고 구조적 접근법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이제 신경망법 접근법입니다. 이제 사람이 사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제 통계적인 처리하는 것이 있고 패턴 레커니션이 있고 유로 컴퓨팅이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AI가 있는데 지금 세계에서 지금 요즘 세간에서 화제가 되는 거는 보통 이제 인공지능 그 중에서 머신러닝 중에서 딥러닝 하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인공지능이며 머신러닝이며 유로레떡이며 딥러닝을 배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랩이라는 구글에서 사이트를 만들어줘서 누구든지 이제 GPU 하는 고속 컴퓨팅 되어있는 컴퓨터도 쓸 수 있도록 해주면서 초등학생들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있다.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는. 이게 주로 이제 주식 예측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한 600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을 해고하고 10명 정도를 관리하는 엑스퍼트만 뒀더니 주식 분석을 더 잘하더라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번역기에 거기 한 100여 명의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그 엔지니어들이 8명으로 다 바뀌어도 처리가 다 되는 입장이 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장치들은 크게 봤을 때 제일 밑에 이제 TPU, 텐서플로우 유니트 가는 거나 아니면 GPU, 이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호스트 컴퓨터가 올라가고 그 위에다 이제 텐서플로우 하는 것이 올라갑니다. 이건 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고 간단하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은 GPU나 CPU에 이거는 이제 CPU는 우리가 알고 있는 CPU인데 그보다도 한 100배쯤 빠른 게 GPU라고 보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쿠닥 하는 것이 올라가고 텐서플로우 하는 것이 올라가고 케라스 하는 것이 올라가는데 인공지능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일반 선생님들도 연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예제로 이제 붓꽃이 있습니다. 붓꽃이 있는데 이 붓꽃에 꽃잎과 이제
그 받침의 크기를 가지고 이 세 종류로 이 센토사냐, 버시칼라나 버지니카인지 이 세 종류를 이제 구분하는 거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시켜봤더니 아주 잘하더라.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은 룰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줬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트레이닝을 해서 그걸 이제 이 모델을 저장을 하고 그 모델로부터 답을 내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구글에 있는 예제를 제가 한 가지 잡았는데 이제 이런 그 10종류의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티셔츠부터 이런 거를 딱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학습되어진 걸 가지고 새로운 걸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맞추는 확률이 한 97% 정도 아주 간단하게 예제로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고등학생들한테 최근에 이제 저희 집 사람이 특강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거의 다 따라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휴대폰도 전 세계 50%가 넘어갑니다. 점유율이. 반도체도 한 60%나 점유율이 됩니다. 자동차도 상당한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매출을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은 전 세계 휴대폰, 자동차, 반도체의 전체 매출하고 소프트웨어 매출하고 나눴을 때 소프트웨어가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 50%씩 되는데 우리는 요거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인력들을 키우고 이쪽으로 전문가가 많이 나올 때 우리가 앞으로 외화벌이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초연결이 되어진다. IoT가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사람은 핸드폰을 통해서 어디든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또 초융합이 되고 초고속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로부터 이제 이 선교 역시도 이제 빅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끄잡아내야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판단은 이게는 OS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융합의 효과를 제가 한 예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4년도 카카오가 1조, 다음에 한 3조 이렇게 두 회사가 합쳐서 한 4조 원이 되어졌는데 이거는 뭐의 융합이냐면은 컴퓨터 모니터와 이렇게 스마트폰의 모니터 두 개를 융합을 했더니 놀랍게도 이제 어제부로 이제 우리 그 카카오의 그 시가총액이 36만 2,500원인데 그 주식 가격이 근데 시가총액이 32조 원이 되었습니다. 2020 지금 현재로서 이 융합이라는 것이 지금부터는 융합이 막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독 학생들을 융복합 전문 인력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도 양성할 필요가 있고 이제 빅데이터 설계자인데 예를 들면 건축이면 건축 빅데이터 설계자 또 아니면 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천체 같으면 천체 빅데이터를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설계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도 필요하고 플랫폼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찬들은 이미 그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방향이 더 중요하다. 잘못 반대 방향으로 뛰면 되돌아오는 만큼 90도 같으면 탄젠트만큼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들은 이제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온라인 대학교 선교 플랫폼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물음표를 내놓은 것은 제가 이쪽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문제 제기만 할 듯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기차 정류장을 플랫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목적지로 가는 장소를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술 혁신으로 사람과 또는 사물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전통 기업들은 이제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전달해주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거였는데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서비스를 창출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창출하게 됩니다. 플랫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잡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자의 요구를 혁신 기술로 빠르게 수용하고 신뢰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돕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잠재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성장하고 추구하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한다. 미래 사회는 플랫폼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변화를 주도적으로 감당할 것을 기대가 되므로 이제 플랫폼의 목표가 인간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과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플랫폼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 대학 선교에서도 역시 그 방향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기도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플랫폼으로서는 이제 상업적인 것들이지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우버, ENB 이런 것들이 성공했고 국내는 이제 카톡이 지금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네이버, 당근마켓,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것이 이제 당근마켓 플랫폼과 이제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플리터는 집단지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번역하는 시스템인데 이건 상당히 이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아주 괜찮은 응용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대학 선교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들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플랫폼 중에서 이제 성공적인 플랫폼인 유튜브를 봤을 때는 유튜브를 지금 사람들이 이제 시청하는 시간을 봤을 때 이만큼이 되어지고 이제 TV 광고들이 많이 줄어들고 유튜브 광고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 플랫폼에 이제 안정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졌는데 유튜브에 대해 제가 짧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6년도에 유튜브를 2조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모든 뉴스들은 이제 구글이 이제 망한다.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약 한 13년, 12년이 지난 다음에 광고 수입으로 지금 18조 709억을 벌었답니다. 네이버가 버는 돈이 한 3배 정도 되는데 2018년도 기업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200조가 넘어가더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처음에 시작되질 때는 미약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폭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학 선교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배달 음식은 이제 짜장면 집에다 전화를 하면은 고용되지 있는 사람이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형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대행업체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기인 사업자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새로운 음식 배달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찌라식 하는 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만들어가지고 배달의 민족 하는 요 회사가 그걸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올려줬더니 내가 그 치킨을 먹고 싶으면 딱 눌러보면은 몇 분 안에 배달되어지는 치킨이 얼마다 하는 게 나오면은 거기다 버튼을 눌러놓으면은 음식점에 주문이 들어가고 음식점에서는 고용원을 통해서 보내주기도 하지만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지점을 통해서 요건 또 새로 배달 대행하는 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딱 연결시켜서 바로 배달해주는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10년 만에 이 회사가 4조 7,500억이 팔리게 됐습니다. 어디에 팔렸냐면은 독일에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 하는 회사에다 팔았는데 이 배달의 민족 주식 87%를 주고 4조 7천억을 받고 우아한 형제들은 13%를 가지고 있죠. 대신에 이제 요 조건으로 또 우아한 딜리버리 히어로 아시아를 설립을 해가지고 아시아 11개국에 김봉진 대표가 맡고 50대 50이 지분을 가지고 싱가포르 회사를 만들어서 배민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플랫폼이 국내도 있다. 그 다음에는 이 조금 색다른 것인데 전에는 원래 이제 그 중고 거래하는 사이트가 네이버에 난공불락이 아주 좋은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긴 사이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당근마켓 하는 것입니다. 당근마켓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드디어는 쿠팡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아마 그 머지않아서 올해 지나면 아마 쿠팡을 이길 겁니다. 이 당근마켓이 이제 그 월간 사용자 수가 700만이 쫙 그대로 돌파가 되어지거든요. 중고나라라는 난공불락의 네이버에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것과 뭐가 다르게 해서 이제 성공을 했느냐면은 1800만이라는 회원을 가지고 있고 한데 광범위하고 또 이거 택배로 보내기 불편하고
사기당할 위험이 아주 많으니까 위험했어요. 그런데 당근마켓은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해소를 해줬어요. 지역 6km 이내에 핸드폰에 GPS가 있으니까 GPS를 통해서 6km 내에서 여기 판매가 되어지면은 아주 그리고 저는 당근이 뭔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당신 근처의 마켓 당근 마켓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당근 마켓을 통해서 중고 자전거를 직접 사보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택배 없이 직접 저희 동네에 올려둔 걸 가지고 12만원을 달라고 하는 걸 제가 만원 깎아서 11만원에 사왔더라. 만족도가 높더라.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는 이제 선교 방식이나 전도 방식을 이제 온라인 시대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온라인 대학 선교의 이제 방향에 대해서 함께 한번 토의를 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공성원 목사님이 불꽃교회에 계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기도원에게는 횃불이라는 무기가 있었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스마트폰, IT 기기가 있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인구의 60%가 이미 스마트폰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지금부터 2030년이 됐을 때 90%가 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무기가 주어졌다. 새로운 선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 선교를 이제 이름 붙이기를 카톡 같은 거 하는 걸 손끝 선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선교라는 것 자체가 선교사가 이제 배 타고 갔습니다. 지금 안동교회도 1909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1909년 말년에 저희 교회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또 서울에서 또 열차를 타고 대구까지 왔다. 대구에서는 또 말을 타고 3일 동안 쪼락말을 타고 이제 안동까지 오거든요. 그처럼 이렇게 멀리 가는 선교에서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손끝에 다 달려져 있다는 그런 손끝 선교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선교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플랫폼을 앞으로 이제 마련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각 개인에 대한 데이터도 들어갈 거고 학교의 동아리에 대한 데이터도 들어가며 또 학과, 학교 주변의 교회 또 그 외에 뭐 CC를 포함한 주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들이 다 되겠지. 이걸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망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댐이 만들어진 물이 차듯이 어떻게 하면은 자료들 잘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괜찮은 것들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earch for Jesus 해갖고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간단한 소개가 있고 이제 이렇게 설명들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 선교를 한다. 사역의 열매로는 지금 이거는 이제 빌 그레이엄 재단하고 우리나라의 FMNC라는 재단이 이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개신을 할 수 있도록 총 방문자는 7,100만 명 정도 되는데 버튼을 눌러서 개신했다는 사람들은 1,200만, 1,300만, 온라인 상담 요청한 거는 200만. 저도 온라인 상담을 한번 요청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답해주기 힘든다고 답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분들이 이제 사역 소개에 들어가면은 이제 지저스포 징검다리 전략으로 해서 동영상으로 랜딩 페이지, 복음 제시 사이트, 양육 사이트, 지역교회 연결 사이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 코치로서 1대1 양육 성경 교사로서 하는 이런
참여하는 것도 있고, 디딤돌 작가로서 이렇게 참가하는 방법들, 중보기업 사역자로 이렇게 하는 방법, 구용범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또 단순히 이리 끝내지 않고 네 가지의 다른 또 그 사역하고 관계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7단계 복음 전도 전략들을 이렇게 또 잘 소개를 해주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제 그 문제 기반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잠깐 닫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미전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조금 이제 복합이 되어진다고 봤을 때는 이제 전문가들, 우리 교수들, 전문가들에 대한 이제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으니까 거기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우리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고, 또 그렇게 돼서 카톡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이 되서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전자성경을 또 그 하드웨어적으로까지 만들어서 처리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걸 발표 준비하니까 이제 아내가 이런 사이트도 좋은 사이트가 한번 살펴봐라 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 에센스 해가지고 지금 요거는 이제 김윤희 박사님, 총장님이시던데,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길지 않는 이 전체적인 동영상 클립을 아주 재밌게 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여기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플랫폼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국내에서는 카톡,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페이스북, 또 틱톡, 여러분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 컨텐츠들이 좀 많아져야 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궁극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선교 시대가 되어지는데, 온라인 대학교 선교 역시도 이제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한번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독 교수들이 온라인 도구의 응용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카톡입니다. 또 유튜브, 카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도 하시고, 또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우리가 또 만들 수만 있다면 연수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또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래 학생들이 이제 융합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IT 및 융합 능력도 키우고, 인공지능 및 플랫폼 전문 인력으로 양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전공을 불문하고 이것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전정신, 주인의식, 창의력, 또 공감 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들을 키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학 선교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필요한 요소들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이라는 이런 컨텐츠를 이제 기독 교수, 또 기독 학생, 비기독 학생, 또 CCC 등과 같은 전임 사역자들, 기독 동아리들, 또 대학 부근에 있는 교회들과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가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시대가 너무 이렇게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 문자가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성경으로 적고 사도 바울이 편지글로 적던 시대에서 지금은 1초에 수 기가바이트가 내려지는 5G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교수가 온라인 툴에 좀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독 교수와 학생들이 이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학교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나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면 강용영 교수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좋겠죠.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된다. 이제 지성뿐만이 아니고 영성이 높은 학생들로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 융복합 인력으로 키우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인공지능 전문가인 OSS 전문 인력으로 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온라인으로 대학 선교의 플랫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제 돈이 좀 드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버가 필요로 하고 네트워크가 필요로 한데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이걸 꼭 해야 될 거라고 꼭 필요로 하고 우리 교수 선교에서라도 이것을 준비가 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습니다. 초연결, 초융합, 초고속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플랫폼이면 좋겠다. 교수와 학생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멘토링으로 연결이 되어지면 좋겠다. 여기 역시 기독 동아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또 여기에 그 온라인 대학 선교 플랫폼은 당근마켓처럼 지역 중심으로 되어져서 온라인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지역 교회에 또 물질 자원들을 직접 활용할 수 있어 교회에 나가고 또 여기에는 선교단체들이 계속 그 노하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 시장에서 돈을 버는 당근마켓이나 플리토나 유튜브보다도 나은 플랫폼을 우리가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